지난 영상에서는 노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력과 노즐의 관계를 살펴봤었어요. 추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제 주로 추력을 담당하는 항은 이 항이기 때문에 추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스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가스의 속도를 늘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수축 팽창 노즐의 형태와 함께 노즐 설계의 중점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출구 면적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는 이 압력항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은 연소가스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상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 슬라이드에서 본 압력과 노즐 출구 모양이 추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켓의 연소가스가 연소실에서 연소가 돼서 노즐톡에 배기가 되게 되면은 이런 형상으로 크게 세 가지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연소실에서 연소된 연소가스가 노즐을 통해서 배기가 되는데, 노즐은 이제 지나가는 유체의 압력을 떨어뜨리고 부피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죠. 1번의 경우에는 노즐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조금만 팽창을 하고 압력이 조금만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구 압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높은 출구 압력을 가지게 되면 배기권보다 배기가스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노즐 형상을 밖으로 삐져나오는 형태로 배기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경우에는 연소실에서 연소된 가스가 노즐을 통해서 배기가 되는데, 노즐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많이 팽창되고 압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압력이 많이 떨어진다면 연소가스의 압력이 낮을 거니까 대기압보다 연소가스의 압력이 더 낮겠죠. 그러면은 대기압이 눌러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기가스가 쭈그러든 모양으로 배기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4번도 대기압이 배기가스의 압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쭈그러든 형태로 배기가 될 거예요. 반면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즐을 통과하면서 연소가스의 압력이 대기압과 똑같은 형태까지 이제 팽창이 되게 된 겁니다. 연소가스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은 크기를 가지게 되므로 삐져나오거나 쭈그러드는 것 없이 일정한 형태로 일직선으로 배기가 되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연소가스의 노즐 압력과 대기압이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이럴 때 효율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서 최적 팽창이라고 따로 특수하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팽창이 너무 조금 돼서 압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족 팽창이라고 하게 되고요. 3번과 4번 같이 이 경우에는 이제 팽창이 너무 많이 돼서 압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팽창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초과 팽창이라고 합니다. 추력식을 보시면은 추력식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최적 팽창일 때 PE와 PA가 같으므로 최적 팽창일 때는 이 압력항이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압력항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설계된 노즐에서는 최적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압력항이 0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소가스의 압력과 대기압이 같으면 효율이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로켓이 점점 올라간다는 점이죠. 대기압은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켓이 상승하면서 대기압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 이제 지표면에서는 최적 팽창이었던 노즐이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최적 팽창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비슷한 의미로 20km에 맞춰서 최적 팽창을 설계를 했다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최적 팽창이 아닐 거고, 출발할 때도 최적 팽창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고정된 노즐로는 모든 고도에 대한 최적 팽창을 맞출 수가 없어요. 최적 팽창이 아닌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은 로켓의 효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지 효율 좋게 로켓을 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고정된 노즐로 할 수 없으면 여러 개의 노즐을 만들면 됩니다. 1단 로켓이 아니라 2단, 3단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노즐 길이를 단마다 다 다르게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분리시켜서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실제로 다단 로켓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최적 팽창을 맞춰서 효율을 높이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누리호 로켓에서 사용될 엔진들입니다. 이제 왼쪽이 1단 엔진이고 이제 오른쪽이 2단 엔진이에요. 이제 크기로 따지면은 1단 로켓이 2단 로켓보다는 훨씬 더 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1단 로켓의 노즐이 2단 로켓의 노즐보다 훨씬 짧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표에서의 대기압은 고고도에서의 대기압보다 크니까 조금만 팽창시켜서 압력을 조금만 낮춰도 최적 팽창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고도에서 사용하고 이제 분리시켜버리는 1단 로켓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노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고도에서 사용하게 되는 2단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는 대기압이 낮으니까 많이 팽창시켜서 압력을 많이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노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고도의 절반 지점의 고도 대입값에 맞춰서 노즐을 설계하게 돼요. 그러니까 100km까지 올라가는 로켓을 설계한다 라고 하면은 50km 지점의 대기압에 맞춰서 이제 최적 팽창이 일어나도록 노즐을 설계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노즐이 고정되어 있어서 문제인 거니까 노즐의 길이를 올라가면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부착된 이 막이 이제 노즐의 스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고도에서는 이렇게 이것만 사용하는 짧은 노즐이었다가 이제 고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 스커트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노즐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되고 점점점 늘어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엄청나게 긴 노즐이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즐을 기계적으로 점점 늘려주는 엔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노즐이 문제인 거니까 노즐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엔진은 선형 에어로스파이크 노즐 엔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엔진과 다르게 작은 엔진들이 이렇게 축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엔진들이 여기에 보이는 이 스파이크를 향해서 연소가스를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연소가스들은 분사된 스파이크를 따라서 쭉 경사로를 따라 내려와 아래쪽으로 배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랫방향으로 분사가 되게 되니까 위쪽 방향으로 추력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스가 직접 대기권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대기압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동적으로 최적 팽창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다루겠는데, 이 에어로스파이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 로켓으로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이제 싱글 스테이지 2 오빗 로켓의 이제 엔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에어로스파이크 엔진의 테스트 영상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왼쪽 영상은 환형 에어로스파이크 노즐 엔진이라서 환형, 즉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 엔진에 이렇게 원뿔형 스파이크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스파이크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소가스가 분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선형 에어로스파이크 노즐 엔진의 테스트 영상인데,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연소가스가 분출이 돼서 스파이크를 따라 아래로 내려와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영상 링크에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